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꼭 가을 장마처럼 비가 지금은 안 내리지만 오늘 오후 전에 또 내렸습니다.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예, 금요일에 이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참 여러분들 어렵죠, 그죠? 힘들고. 근데 빨리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다 같이 하여튼 힘든 거 이겨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소피의 세계 여러분들은 합본을 아마 대부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학생이 그렇지 않아도 메일을 보내와서 합본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이 페이지가 달라서 그렇다. 근데 뭐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노트에 직접 워드 치지 말고 손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머릿속에 더 남기 때문에 손으로 써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워드는 너무 빨리 쳐버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라고 하는 거고, 페이지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중간에 스톱 해놓고 찾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차, 3주차 여러분들 그 촬영을 하면서 강의를 할 때는 신화, 어떻게 해서 신화에 의존해서 이 세계를 해석해 왔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민족에게는 모두가 신화가 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신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당군신화라 가지고 당군신화를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를,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계 전체를 신화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당군신화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책으로는 44쪽에 요 중간 약간 위에입니다. 44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철학자들이 이 문제 저 문제를 헤집고 수석거리기 전부터 이런 신화가 전 세계에 이미 존재했다. 최초로 철학이 생겨났을 때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신화적 세계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화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BTS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과거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신화적인 사유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옆쪽에 들어가면은 이 책은 45쪽인데 위에서부터 세 번째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단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인간은 신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옷을 입으며 인간의 형상과 음성을 띠고 있으리라 상상하였다.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제우스를 비롯해서 신들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고 또 죽이고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보통 신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인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쓰고 있는 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네 신들이 코가 납작한 흑인이라고 상상했고 트라키아 지방 사람들은 푸른 눈에 빨강 머리의 신들을 생각해냈다. 인간은 삶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민족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 모습과 그 형상하고 같은 신을 생각을 해내는 거죠. 아무리 상상을 하고 하더라도 다른 모습들, 인간보다 더 오래 살고 뭐 등등, 혹은 더 초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상상은 하고 하더라도 그 모습과 형상은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형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래쪽에 약간 중간, 약간 위쪽인데요. 새로 시작하는 단락에 보면은 이 시기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소아시아의 식민지 등지에 많은 도시국가를 세웠다. 그리스 도시국가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노예가 모든 육체 노동을 도맡았으므로 자유시민이 정치와 문화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꿈, 장래희망, 그리고 돈을 왜 벌지? 그러니까 장래희망은 직업하고 연결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장래희망을 생각을 한다. 근데 돈을 왜 벌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기를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쓰기 위해서다. 그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노예가 나오고 그리고 자유시민이 나옵니다. 그럼 노예가 지금 돈 버는 거, 물론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건 아니죠. 노예니까. 근데 돈을 벌어서 의식주 때문에 돈을 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노예가 이 의식주를 담당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뭐 지구상 곳곳에 알게 모르게 노예 아닌 노예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돈을 벌고 쓰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돈 번다. 그리고 이 노예가 벌어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자고 뭐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자유시민, 이 자유시민이 정치와 문화에 전념한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또 들잖아요. 벌었는 돈.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이들이, 자, 이어서 읽어봅니다. 이러한 생활 조건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지. 예. 일단, 의식주는 해결이 다 되니까 자기들이 자유시민이 육체노동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죠? 바로 각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으로 각 개인은 꼭 전래한 신화에 만족하지 않고 철학적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유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철학 그랬을 때 한자로 써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 철은 밝음이다. 여기 전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 밝음, 그러니까 밝음 속에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 그 밝음, 불도 껐다가 켜고 그런 것도 해봤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그런 셈인데 그러면 철학적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의식주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전공하는 학생이 이 수업을 듣기도 하는데 다른 전공을 하잖아요. 타 전공, 철학이 아닌. 이걸 사실은 여러분들 윤리학과에서 철학과에서 철학 공부를 4년이니까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려고 다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취업해야 되죠. 근데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은 철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 다른 전공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1학년부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편입을 해가지고 한 3학년부터 타전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이미 전공했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밑바탕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타전공을 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철학 공부하면서 철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농땡이를 많이 찾는 학생일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본인은 진짜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사실은 타전공을 이제 나중에 해보면은 그냥 바로 타전공만 했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보다 훨씬 생각하고 이것을 익히고 하는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해보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나는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나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33개월 군대 생활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그 철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 석사학위 받고 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나이로 20대 29 될 때까지 우리 나이로 20대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벌었는 돈을 그냥 20대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29 될 때까지. 통장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지 마라. 모으기만 하지 마라. 그럼 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돈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었는 돈은 써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쓰는데?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20대 때는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씩 한번 이루어 나가 보면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대가 넘어서고 30대 이제 그 이후로 되면은 점점 더 현실적이 돼가고 결혼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본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20대 때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 20대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면은 그런 여유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젊을 때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아놓고 한 50대쯤 들어가서 본인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 물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열심히 모아서 50대가 됐다. 본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기 혼자만 20대 때는 나는 지금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럼 결혼 당사자들끼리만 그겁니까? 어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 투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20대 때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한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책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 책 46쪽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피가 자연과학 책에서 읽은 얘기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만약 소피가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안뜰에서 자랐더라면 과연 어떻게 봄을 체험했을까?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근데 철학적 사유로 한번 철학적 사고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것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책에도 그래 나오듯이 그럼 그건 뭔 소린가 하면은 이미 현재 우리가 이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부정을 해보는 거죠. 그 부정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 이거보다는 도대체 왜 그게 진리인가? 이 물음을 항상 던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 올라오지는 않는가? 그런 식들로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 아직까지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에 어떤 설명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왜 눈이 녹아 없어지는지, 왜 태양은 하늘 높이 떠 있는지 이런 의문을 풀어줄 어떤 해석을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완전히 상상에 의해서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근데 지금 그 지식하고는 반대가 아니라 맞지 않게 사용하는 용어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해가 떴다. 오늘 해 떴습니까? 혹은 해가 진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맞는 말입니까?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는 전혀 맞지를 않죠. 해가 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해가 뜬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은 그 주변을 태양이 돌면서 그죠? 이 태양이 돌면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지금 우리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 여기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앞쪽으로 와야 해가 보이는 거죠. 지구가 이제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지나가서 대한민국을 지나쳐서 가면은 이제 낮이 아니라 밤이 되는 거. 근데 이게 틀린 거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는. 반대잖아요. 이게 태양이고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뜬다 진다가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둘레를 돈다. 그런데 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지식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을 해보는 것,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쪽에 47쪽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피가 깨달은 점은 묻 사람들에겐 늘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설명 없이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이건 좀 가정법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존재하지 않던 그 옛날 사람들은 신화를 지어낸 것이다. 맞습니다. 왜? 인간의 삶과 이 세상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신화를 지어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신화는 그냥 신화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 요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냥 이야기로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삶을 투영시켜서 본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자연 철학자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밑에 소제목으로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지으면서 자연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지금 바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고대 히랍 자연 철학자에서는 우선 그 세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요 자연철학자들 해놨는 옆쪽, 이제 49쪽인데요. 네, 이 책으로는 딱 중간 부분에 좀 작은 글자로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써놨는 내용이 모든 것이 생겨난 어떤 원질, 즉 원재료가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흙과 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소피가 받았는 편지 봉투 안에 쪽지에 적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모든 것이 생겨난 어떤 원질, 즉 원재료가 있을까? 자,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원질, 원재료가 있을까? 당장 이제 이런 예는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누구든지 간에 아마 그런 질문 안 던졌은 사람 없을 거다, 안 던졌는 사람 없을 거다 하면서 엄마 나는 누가 낳았지? 엄마가. 그럼 엄마는 할머니가. 이런 식들로 인간에 대해서는 그런데, 즉 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사물들 지금 당장 한다면은 네, 이 분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뭐 이거는 이제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은 만들지 않았는 거,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본다, 풀을 본다. 이 나무는 어디서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또 물도 있잖아요. 바닷물도 있고. 이 많은 물들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 땅도 있고 흙도 있고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나무와 물과 흙은 전부 다 각각 다 다르다. 서로 같지 않잖아요. 다르다. 이 다른 것들은 전부 각각의 원질, 원재료가 있었을까? 아니면은 하나의 원재료에서 생겨났을까? 이제 신화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 자유시민이 이제 정치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치와 문화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주변에 누군가 뭐 친구들이든지 가족들이든지 누구하고든지 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일이라는 것에서 이제 일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나아갔는데 나중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혀 엉뚱한 거, 그죠? 백이라는 거에 도달해 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근데 우리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그렇게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옆에 같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듣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거꾸로 또 소급을 해 가는 거죠. 100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99는 뭐였지? 98은 뭐였지? 1. 이런 식들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정치 문화 그런다고 해가지고 딱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전개될 수 있다. 그쪽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무는, 물은, 혹은 흙은 이런 식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공통되는 것에서 나오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원질, 그 용어를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네. 요 용어는 철학 용어에서 이제 철학사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아르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만 갖고 지금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이 단어를 보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봅시다. 뭐죠? 예. 이걸 독일어로 쓰면은 C하고 K 다릅니다. C하고 K 다르고 모음 E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제 굳이 뭔지 이야기를 안 해도 딱 보면은 뭡니까? 마치 접두어처럼 어근에, 그죠? 접두어처럼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건축학이죠. 건축학. 네, 뜻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듣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추고 한번 해보고 다시 이제 계속해서 시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하면은 여러분들 노트를 하나, 종이, 그냥 A4지나 뭐 백지를 하나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멈추고 집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멈추고 집을 그려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 강의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렸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렸는지를 한번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부터 그렸는지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파트를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단독 주택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빌딩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두막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뭘 그리더라도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지붕부터 그립니다. 대부분이 지붕부터 그려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리고 뭐 마당도 그죠? 마당도 그리고 혹은 더 좀 멋들어지게 내가 살 집 그러면서 한번 그려보는 사람 같으면은 마당, 정원, 뭐 나무도 그려놓고 뭐 등등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르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르키텍투어 그러면서 건축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그려보라고 했고 그렸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붕부터 그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 그렸는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은 조립식 건물이 조립식 집이 아닌다 하면은 지붕부터 건축할 수 있습니까? 지붕부터 절대로 건축할 수가 없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 기초공사부터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 집, 벽, 기둥 이런 것들이 땅 속에 깊숙이 지진이 일어나도 태풍이 불어도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는 지진에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실제로 짓기 위해서는. 그리고 덮습니다.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우고 그러면서 지붕은 어떻게 맨 마지막에 합니다. 뭔 소릴까요? 결국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즉 건축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걸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게 기초공사가 있어야 된다. 기초공사를 하고 흙을 덮어버리면은 그 기초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냐? 이겁니다, 이게. 원재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원재료 말고 또 다른 말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근원, 아르케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집의 근거가 되는 거죠. 집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뿌리. 아마 이 단어, 왜 건축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 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단어 비슷한 거. 자, 뭐죠? 아나키즘이라고 합니다. 아나키즘. 여기서도 보면은 부정을 나타내는 한자로 쓸게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 이거를 빼고 보면은 아르키즘. 요거 똑같은 거죠. 아르케 똑같은 겁니다. 아나키즘 여러분들 만약 뜻을 모른다면은 사전에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무정부주의라고 나옵니다.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행정부 할 때 그 정부입니다. 이 정권의 정부. 정부가 없는 주의. 자, 보세요. 일단 이거는 뿌리고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게 정부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이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과 정치 그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국가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이 뿌리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 없이 어떻게 그러면은 자치 생활을 할 수 있다. 정부 필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라는 게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자치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도 그렇고 이게 아나키즘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제 어쨌든 간에 아나키즘을 내가 꼭 이제 많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단어 뜻을 보면은 부정어를 나타내는 접두어 안을 빼고 보면은 아르키즘 그러면은 무라는 것을 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니까 이 뿌리를 국가를 이끌어가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부를 부정하는 거다. 이 단어도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좀 치우고 또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세 사람 이름을 적었는데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르케에 대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이 아르케 만물의 근원이고 원질, 원재료, 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탈레스는 아르케는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이거는 이제 아페이론 겁니다. 아페이론. 그리고 아낙시멘에서는 공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역시 나오는 건데요. 자, 우선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등장한 철학사에 서양 철학사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고대 히랍의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세 사람이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물을 이야기를 하고 혹은 흙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각각 다른 것이지만은 이게 하나로 이것들이 또 근원을 두고 있는 원질, 원재료, 뿌리 그건 없을까? 말하자면 그걸 이제 물이고 무한자고 공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을 해주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연관성이 서로 있을까 없을까? 일단 인간이 만들어낸 거 말고 생각을 해보면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물, 무한자, 공기 하는 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물론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면은 이 공기 중에도 얼마든지 이 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이 떠다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목이 마를 때 요즘은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사 마시죠. 사 마시는 그 물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런 물입니다. 나는 지금 정수기 물 받아왔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미네랄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워터. 자, 이 미네랄
각각의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칼슘이 있고 또 나트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불소가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미네랄 워터 그랬을 때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이게 뭐죠? 이건 광물질이죠. 미네랄 워터 했을 때 이건 광물질입니다. 광물질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물질은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사 마시는데 미네랄 워터를 사 마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광물질을 마시면서 몸에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주기도 한다. 근데 이 미네랄 워터 말고 정류수 알죠? 정류수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류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미네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말하자면 어떤 이물질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겁니다. 정류수는. 근데 우리가 만일 미네랄 워터를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 수돗물이나 이 미네랄 워터를 안 마시고 정류수만 마신다고 한다면은 살아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살은 게 아니라 죽어있는 광물질을 마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죽어있는 것, 미네랄 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죽어있는 거 먹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고기 좋아하죠. 육류 좋아하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살아있는 거 먹습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소의 시체, 죽은 돼지의 시체, 죽은 닭의 시체를 우리는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사실 그대로잖아요. 이 징그러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출발할 때 이것들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으면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죽은 걸 먹습니다. 살아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산채로 꿀꺽할 수 있죠. 산낙지는 한 마리 채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안에 달라붙어서 질식할 수도 있고. 산낙지 잘라놓은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신경하고 이런 게 꿈틀거려서 그런 것이지 생명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살아있는 거 채로 꿀꺽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우리 위 안에도 위산이 있죠. 염산, 황산 이런 것처럼 굉장히 독한 거, 소화액이 될 수 있는 거, 소화액인 위산 그것에 의해서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은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결국 죽은 것을 먹어야지만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생과 사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생과 사의 관계를 우리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각각 여기 뭐 탈레스도 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는 아까 예를 그냥 이렇게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한번 갖고 와서 나무, 물, 흙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혹은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아니면은 이것들이 또 근원을 두고 있는 어떤 뿌리가 있을까 없을까? 즉 아르케가 또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출발이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출발을 바로 이거 물이라고 했던 거죠. 예. 지금 탈레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탈레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4주차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